네, 이제 공유 파트, 좀 어려운 파트죠. 그 공유에 갖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얼마큼 잘 전달됐을까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했는데 아무쪼록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파트는 항상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다 100%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운 영역들 아니에요, 법의 영역들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안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제가 언급하는 부분들이 이해의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합유. 이제 합유와 또 다른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합유의 종류가 있는데 합유는 여러분들 실무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민법상 조합의 합유입니다. 민법상 조합일 때 그 소유 형태는 합유다. 왜 민법상이라고 하냐면 이제 부동산 실무를 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에 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법상 오늘 배우는 지금 시간에 배우는 조합과 혼동할 수 있는데 재건축 조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거. 그럼 민법상 조합은 어떤 경우냐? 동업계약이다. 동업계약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된다. 그러면 민법상 조합, 동업계약 해당되려면 출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 차원에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합의는 기본적으로 기출 지문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보다는 여기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그냥 눈에 익히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합의란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이고 동업계약이다. 동업계약은 동업자가 공동 경영 목적으로 각자 출자하는 거예요. 각자 돈을 출자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영리 활동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동업계약은 돈 버는 거잖아요. 각자 출자를 해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조합의 특징은 동일한 목적, 예컨대 공동사업 경영.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동일한 목적을 결합되었으나 아직 단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단체성이 없다는 건 회사 정도의 그런 단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동일한 목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공유와 달리 지분 처분의 자유와 분할 청구권이 없다. 지분 처분의 자유도 없고 분할 청구권도 없다. 자, 공유의 경우는 공유 지분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 관계 해소에 따라서 해소를 위해 공유무 분할 청구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유는 인적 결합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즉 남남입니다. 근데 합의는 동일한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과 제가 동업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세차장을 하게 됐어요. 자동 세차장. 그럼 자동 세차장이 있어서는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분할 청구할 수 있다면 나머지의 의사 상관없이 이제 세차장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동일한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지분이 있어요. 합의에도 지분이 있는데 지분을 마음대로 자기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면 원하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해야지 않습니까? 동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뢰관계가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업도 아는 사람과 아니면 신뢰가 가는 사람과 같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동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처분 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동일한 목적, 돈 버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지 원치 않은 사람과는 하지 않고 싶다. 그 정도의 어떤 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속되지 않는다. 이게 공유 지분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 두 줄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합의물의 처분, 공유물의 처분 병결처럼 동업 목적을 위해서 합의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동업을 세차장을
그거와 연관시키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문의 보존도 각자 단독할 수 있다. 왜냐면 동업을 위해서는 합의문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돈 버는데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보존해서 지킬 필요가 있는 거고, 처분할 때는 변경할 때는 동업의 동의가 필요한 게 필요합니다. 차이점은 지분에 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는 동일한 목적. 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합의 지분의 처분은 할 수 있는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업자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합의 종료는 조합체의 해산이나 합의분의 양도로 인해 종료된다. 왜 이 파트가 언급이 되냐면 공유관계 해소는 공유무 분할 청구로 해소되기 때문에. 근데 합의의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못해요. 그럼 어떤 사유? 해산. 이제 그만하자. 그럼 재산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의물 양도. 협의하에 야, 이거 세차장 넘기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그러면 기출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의문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기각한다. 동업계약입니까? 여러분 동업계약일 때 동업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과 같이 동업계약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인과 사이에 동업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특약이 없는 한 계속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공유는 그렇지 않죠. 공유 지분권은 상속이 된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출지문은 기본적으로 공유 지분과의 차이점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합의문에 관해서 경유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의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즉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른 합의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존행위에 해당되겠죠.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가능하다.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합의 재산에 가하여 합의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을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다. X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합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의 출발점이 뭐냐면 등기부상에서 나타나요. 등기에서 보면 합의는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서는 지분을 표시하냐. 합의 등기에는 지분 표시가 없습니다. 합의자 A, B, C 이런 식으로 나오지 공유자는 어떻게 되죠? 공유자 A 지분을 다 기재합니다. 근데 합의의 경우에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의 범위에서 유효하다는 등기가 잘못된 겁니다. 차이점에서 그러한 차이점에서 그 등기 실무의 차이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합의자 중 1인은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아니다. 합의자의 지분은 다른 합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간의 합의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공유 지분의 포기처럼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 지분 포기 자체가 의사표시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분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는 공유 지분과 똑같이 나간다는 거. 지금 공유 지분과 지금 비교되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공유 지분도 다시 공유 지분 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기출 지문 정리할 때 공유 지분은 어떤 경우도 어떤가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효력이 있다. 그러면 합의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총유도 딱 기출 지문이 몇 개 있습니다. 총유는 뭐냐면 교회, 종중이 총유입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냥 교회, 종중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총유란 개념을 생각하면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개념도 아셨는데 그럼 민법 총칙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수험생은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 자체가 시험에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이해 편을 위해서 나중에 신문할 때 필요해요. 특히 종중일 때. 종중과 관련해서는 총이라는 개념과 사원 총회 이거는 뭐냐면 종원의 총회예요.
결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교회와 종중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법인이 아닐 때는 등기부 법인, 주식회사 같은 법인 등기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 등록용 목적에 등기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나중에 실무했을 때 다 그걸 배웁니다. 하실 겁니다. 사원이, 법인 아닌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겁니다. 집합, 단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은 중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고 교회와 종중이 총유에 해당된다는 거. 그 표현 정도는 아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에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관리 처분은 단체에게 속하고 사용 수익은 각 구성원에게 속한다. 쉽게 해서 종중을 예를 들겠습니다. 종중이 있으면 뭡니까? 기억하려는 것은 제사가 목적이에요. 손조. 그럼 제사를 위해서는 임야와 같은 묘소가 있는 임야가 존재해요. 이게 종중 땅이라고 할게요. 이 종중 땅에서 손조제사 목적으로 자연적, 혈안적으로 형성된 게 종중이에요. 임야예요. 근데 이 임야 같은 경우 처분, 관리 처분은 단체에 속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종원들에만 종중에 의하면 총회가 있어요. 그리고 정관이 있거든요. 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하게 됩니다. 관리 처분은. 하지만 사용 수익은 종원들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임야에서 뭐 도토리가 있으면 도토리 채취하고 도토리 묵도 해먹고 이 땅에서 자기 손조들이 사망하게 되면 장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 케이스를 가지고서 이해를 하신대. 요거 자체도 뭐 시험 자체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를 해서 사용 수익은 각 구성원에 속한다. 왜 총유에 대해서 이 단체가 나오냐면 구성원들의 관계에 따라서 인적 구성원, 사람들 종원들이 있잖아요. 종중의 구성원 종원들이에요. 근데 공유 합의와 총유의 차이점은 인적 구성원들 사이에 관계, 결합 정도 되잖아요. 근데 공유는 아예 없어요. 합의는 중간이에요. 총유는 너무 결속이 강해서 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개인성, 개성이 무시돼요. 개인성이 그 단체성에 함몰돼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지분이 없어요. 공유 합의할 때는 지분이 있었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단체성에 함몰되기 때문에 강조되기 때문에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은 없습니다. 한편 공유 및 합의에 달리 총유는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존행위는 단체가 하는 겁니다. 종중 이름으로 아니면 교회 이름으로. 이게 이제 그 차이점인데 그 출발점은 그 소유자들, 여러 명의 소유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체성이 강한 것은 구성원의 개성이 개인성이, 개별성이 모각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지분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한 지분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 수익은 가능하다. 자,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출지문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기출지문 딱 포인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나오는 게. 자, 실무적으로 이제 관리 처분이 중요하다. 단체성 있죠. 단체에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적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정관이나 관리 처분은 되게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종중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서는 법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관리 처분과 관련된 건데 정관이나 규약이 정하게 있으면 종중 같은 건 다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하고 그게 없으면 뭘 한다? 사원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할 때요? 관리 처분이요. 근데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으면 그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지 않고 매매계약 등을 체결해서 다툼이 다른 종원들 이의를 제기해서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사인 제가 소송을 할 때도 이 부분들이 되게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100% 쟁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정관이나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 거고, 그런 게 없으면 관리 처분은 총회결이 다르다. 만약에 총회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회결을 거치지 않으면 관리 처분행위 무효다. 관리행위 뭐죠? 이용 계량행위고, 처분행위 뭐죠? 양도, 법률적인 처분. 양도나 담보권 설정이잖아요. 양도가 뭐가 있어요? 매매계약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총회. 그럼 총회 사원청이 하려면 총회 소집도 필요해요. 소집을 해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기재를 하겠죠. 그 날짜에 총회가 열리고, 그리고 그 결의 요건이 충족돼야만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데 시험은 뭐냐면 총위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되지 않느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총위물의 관리 처분은 뭐냐? 총위물 그 자체에 관한 거예요. 보통은 종중이라면 종중 땅이에요. 종중 땅에 대해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가지면 그 땅이 갑자기 주변 개발로 인해 땅값이 올랐을 때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총위물 그 자체, 목적물 자체에 관한 것이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총위물 가치에 관한 이용 계량 행위나 아니면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다. 처분의 개념에는 법률적인 양도나 담보권 설정, 사실적 처분은 변형시키는 거죠. 목적물 자체를 개발하거나 임야를 개발해서 대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말한 겁니다. 물리적인 형상의 변경. 피고 종중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를 지급하기라는 약정. 중개를 통해서 종중 땅을 팔아요. 그때 중개수수를 약정하잖아요. 그럼 약정이 총위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되냐가 쟁점이 됐어요. 만약에 중개수수료 이런 문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중개수수료가 다른 종원이 봤을 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쟁점은 이 중개수수료 약정이 총위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되냐. 만약 총위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된다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는 이후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중개수수료 약정을 안건을 해서 사원총회 결의를 줘서 통과돼야만이 중개수수료 약정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 중개한 중개업자와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총위물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위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원청의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시험은 이거죠. 총위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까지만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왜 이런 게 다툼이 되는지를 보십시오. 중개수수료가 다른 종원이 그거 너무 비싸니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약정 자체에 왜냐면 중개업자가 돈 달라고 했겠죠. 그냥 종중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 효력 자체를 우유화시키는 거예요. 방법이나 사원청의 결의가 없다는 걸 따지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논의 전제는 관리 처분에 해당돼야 한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겁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해당되지 않는다. 종유물 그 자체에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 부담행위다. 그 자체, 이 자체에 한 이용 계량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용 계량도 아니고 처분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비법의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 채무 보증하는 얘기. 보증하는 얘기는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총유물에서 하나의 물건 자체는 뭐냐면 물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증에는 그게 아니에요. 보증할 게 타인간의 채무에 보증하기는 총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어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용 계량 행위가 아닙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 아니다. 단순한 채무 부담행위다. 비법인 사단이. 요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총유와 관련해서는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시험에 지문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출제 지문이라는 거. 다음.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각 사원은 할 수 있다고 했죠. 사용 수익권은 구성원에게 있다. 근데 구성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관이나 규약을 정해요. 쫓아서 사용 수가 있었다. 이 주문도 자주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기초주문 정리. 법인 아닌 종중이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관리처분에 해당된다? 아니다. 비법인 사도는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볼까요? 공유 및 합의와 달리 총유는 구성원 개념의 총유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 후 공유할 때는 보존행위에 딱 할 수 있다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럼 당연히 총유에서 관성적으로 보존행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들어요. 근데 없다. 그 근거는 뭐죠? 지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다. 그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잘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총이에요. 총위의 사원, 총위의 구성원은 상원, 종중일 땐 종원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교회 땐 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합니다. 단독으로 보존행위. 총유물에 대해서는 보존행위가 맞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근거기준 없어요. 보존행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 비율 법인이 나서서 이 보존행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보존행위에 기초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지분 비율 범위를 벗어나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거를 얻지 않습니까? 제가 보존행위 했을 때 인정 근거가 뭐였죠? 보존행위를 근거하여 공유자는, 합의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비율을 벗어나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 행사는 기본적으로 지분의 비율 범위를 제하잖아요. 벗어나서도 할 수 있는 근거보다 보존행위예요. 그러니까 지분 비율 범위가 지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회에서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존행위가 언급이 없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 보존행위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유자 지분의 비율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 권리는 자기의 권한 내에서 행사하는데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총회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요거 정말 혼동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잠시 멈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준 공동소유. 공동소유 규정은 소유권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 있죠. 일물일권제에 하나의 물건에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물건. 일물일권제가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다. 근데 이 소유권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했을 때 하나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준용이 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소유가 소유권을 전제했기 때문에 공동소유인데 지금은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에 준용하기 때문에 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그냥 암기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근저당권 밑에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는 한 명인데 채권자가 여러 명이에요. 근데 담보 목적물은 부동산은 하나예요. 이런 겁니다. 한 개. 이런 경우에 하나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거기에 채권자서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현실에서 발생하는데 요 내용은 이 지문의 이 자체만 기억해 주십시오. 준공유한다. 근저당권 준공유. 근저당권 근공유. 하나의 근저당권에 여러 명이.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